자, 후반부 문제는 좀 어려운 그 메가 기출을 건너뛰고 일단 여기를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할게요. 자, 이건 고등학교 수능 문제인데 전 이거 앞으로 피트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문제를 봤는데 물과 포도당은 통과하고 엿당은 통과하지 않는 반투가성마. 삼투 문제인데 뭔가는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는 알파의 조건이 있는 문제. 모듈이라고 했죠? 삼투 문제의 모듈입니다. 요 모듈이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올 때쯤 됐어. 알아두세요. 한쪽에는 수용의 기억, 한쪽은 니은을 넣었는데 기억에는 포도당 1g과 엿당이 2g 녹아 있고 니에는 포도당 2g과 엿당 1g이 녹아 있어. 포도당은 통과한다고 했으니까 삼투 조건의 변형 조건에서 포도당은 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농도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기억에는 엿당이 2g이 녹아 있어. 처음에 이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해서 한쪽은 엿당이 더 많죠. 그럼 엿당이 있는 쪽에 삼투 압이 더 높을 거야. 그 엿당 2g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물이 이동할 거야. 근데 그 B쪽 면의 높이는 시간이 지났을 때 수면의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B쪽으로 물이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B에 엿당 2g이 있는 용액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A쪽이 니은 동그라미, B쪽이 기억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엿당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낮다 A에서 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 푸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이동할 거야. 그러면 양쪽 면에서 물은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물은 최종적으로. 근데 여기서 포도당의 농도는 동일. 포도당은 왔다 갔다 쓰니까 농도는 동일. 근데 엿당은 왔다 갔다 하지 못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큼의 A에 엿당이 1g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작아진 부피 안에 엿당은 이동하지 못하니까 1g이 들어있겠죠. 엿당 1g은 이동하지 않지만 물이 작아지기 때문에 A에서 엿당의 농도는 점점 더 높아지겠죠. 처음의 부피보다 나중의 부피가 더 작아지는 거니까 부피가 작아지니까 농도는 더 높아진다. 그래서 A 맞죠? T1일 때가 더 낮고 T2일 때가 더 높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포도당 농도는 동일한데 이 포도당의 양을 물어보는 보기가 보통 또 나오더라. 양. 자, 농도는 동일해. 처음에 이 전체 부피를 EV라고 합시다. 처음에 있던 요 용액의 부피를 V, A쪽에도 V, B쪽에도 V라고 해보자. 아까 그 농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처음에는 V에 엿당이 1g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V는 감소해. 근데 1g은 그대로야. 분모는 감소하니까 이 T2일 때 이 전체 값 농도는 증가해. 니은을 이렇게 2번을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세 번째 풀 때 처음에 이 V 안에 포도당이 2g 플러스 1g이 녹아있죠. 나중에도 전체 이 V 안에 포도당이 3g 녹아있으니까 농도는 결국에 평행에 도달하게 되면 2V분의 3g의 포도당으로 농도가 동일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B쪽의 부피는 V보다는 커지죠. V일 때 1.5g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농도는 평행이니까 부피가 V 플러스 알파가 되면 1.5g보다 포도당은 많겠죠. 많다. 그래서 3번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끝. 이건 수업 시간에 했는데 다시 또 좀 해드릴게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삼투 문제인데 서로 다른 이온이 들어있고 간은 완전하게 반투과성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삼투 조건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는 물이 삼투 조건에 의해서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고장 얘기니까 물이 B에서 A 쪽으로 이동하죠. 물이. 그러면 언제까지 이동해?
물이 순이동이 없을 때까지 삼투 농도가 서로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겠죠. 가에서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순이동이 없을 때 그때까지 물이 이동한 거야. 그러면 삼투 농도는 A와 B가 서로 같다. 맞다. 나는 나트륨 채널이 있다고 했는데 지식형이죠. 채널은 반드시 촉진 확산에만 쓰는 용어다. 그래서 나트륨 채널은 수동 수송만 할 수 있다. 촉진 확산은 수동성에 포함되죠. 그래서 1번 맞는 보기. 3번은 수업 시간 해드렸네요. 이 A면에 나트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트륨 6개, Cl-6개, B에는 나트륨 2개, Cl-2개가 있는데 충분히 기다리면 시간을 보내면 4개의 나트륨이 될 수 있냐. Cl-는 통과하지 못하죠. 이온의 선택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물어본 게 3번 보기죠. 그래서 나트륨의 개수로만 따지면 얘가 수동소송 촉진확산이니까 될 것 같지만 그냥 외우세요. 전하가 있으면 이 Cl-가 플러스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5개가 정확히 맞는 건 아니에요. 질문한 사람이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5개라는 게 아니라 4개는 아니다가 포인트야. 예를 들면 뭐 5개, 3개가 각각의 A, B 면에 존재하는 게 이게 최종 시간이 지났을 때 최종 모습이 된다. 적어도 4개는 아니다. Cl-6개 A 면에는 6Cl-가 나트륨 플러스를 잡아당기니까 이거와 같이 될 것이다. 비슷하게 될 것이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같지는 않을 거라서 3번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기출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확히 개수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같으냐, 뭐 더 증가하냐, 더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답을 골라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5개가 있는지 4개가 있는지 4.5가 있는지 이걸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3번의 답은 X. 끝. 자,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 문제니까 안 하고요. 8번 때문에 했는데 8번은 피트 기출 문제죠. 피트 기출. 문제에서 이미 나는 수분 포텐셜을 물어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3투 문제라기보다는 수분 포텐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분 포텐셜은 용질 포텐셜 플러스 압력 포텐셜이고 지식형에서 용질 포텐셜은 지식형의 마이너스 NCRT야. 이런 게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수분 포텐셜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줬을 때 이런 게 머릿속에 팡 떠올라.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자체가 그 사이사이에도 있던 이 수능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죠. 제가 항상 기출을 분석하면서 뭐가 잘 나온지를 잘 알아야 되고 제가 그걸 다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수능 문제 중에 제가 중요한 거 나올 것 같다는 것들은 꼭 공부를 잘 해두세요. 그래서 지금 감자는 다 처음에 똑같은 걸 준비했는데요. 걔네들을 각각의 이 6가지 종류의 설탕 용액에 집어넣은 거야. 이때 증류수의 용질 포텐셜은 정의 알면 이거 그냥 바로 풀 수 있었어요. 용질 포텐셜은 마이너스 NCRT야 라는 공식을 알고 있다. 마이너스 NCRT야. 증류수는 용질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이 농도 C 값이 0인 거거든요. 그래서 증류수의 용질 포텐셜은 0이고요. 0.25몰의 스크로스는 해리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C 농도 0.25 곱하기 RT는 다 0보다 큰 숫자들이니까 이걸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커? 증류수의 용질 포텐셜이 0으로 마이너스 값보다 더 크죠. 1번이 바로 답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아까 수능 문제 풀어보면서 자, 이건 수분 포텐셜 문제로 나왔지만 이 0.25 스크로스 용액에 넣었을 때는 감자 농도가 변화가 없으니까 이 0.25가 등장액이죠. 등장액의 3투 농도는 NCRT. 수크로스는 1 곱하기 농도 0.25 곱하기 RT. 이게 등장액의 3투 농도고 이게 감자 안에 들어있는 용질 포텐셜일 거다. 감자 안에 3투 농도일 것이다. 그래서 감자 내부의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1 곱하기 0.25 RT 값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완전 평균 상태가 아닌 게 여기서 더 저장액에 넣었을 때 0.25, 0.15, 0.2, 0.15 증류세 넣었을 때는 감자 무게가 증가했으니까 완전 평균 상태는 아니라는 거 알겠죠? 물이 들어갔으니까. 증류수에 넣었을 때도 들어가고 0.1로 들어가 0.2로 들어가니까 그 최대 평균 상태가 아니니까 물이 들어갔겠죠. 네, 그 다음에 더 고장액에 집어넣었을 때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감자세포의 팽합은 0.15 스크루에스 용액에서가 0.35몰의 스크루에스 용액에서가 더 높다. 맞죠? 이 문제를 보니까 0.15일 때 물이 안으로 유입될 거죠. 그러면 감자세포가 커지겠죠. 앞에 문제 풀었으니까 기억하고 있죠? 네, 그 그래프에서 보면 팽합은 세포 부피가 커질수록 크기가 커질수록 팽합은 증가하니까 물이 더 많이 들어간 0.15에서가 팽합은 더 크겠죠. 자, 0.3몰 스크루족의 감자세포의 원형질 분리가 관찰된다. 그렇죠? 0.3에서는 원래보다 부피가 감소했잖아. 0.09g 감소했으니까 원래 크기에서 감소했으니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되는데 더 생각이 많으신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원래 엄청 평균 상태에 있는데 0.09g 감소해 정상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혹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1, 2, 3, 4, 5에서는 그런 애매한 보기가 있을 수 있어. 근데 1번이 워낙 틀린 보기잖아. 그러니까 답을 1번으로 골라야 돼. 제가 늘 강조하는 거야. 1, 2, 3, 4, 5를 너무 다 답과 아닌 거를 너무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아주 특별하게 막 되게 애매하고 짜증나고 되게 막 그런 조건을 만들면 3번이 틀릴 수 있어. 0.09g이 감소해도 원형 분리가 안 관찰되고 딱 이렇게 세포 기질이랑 맞을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아주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정말 0.09g만 빠지고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1번이 워낙 틀린 보기라서 3번은 답으로 고르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애매하죠. 그럼 세모를 쳐놓고 완전 틀린 거, 옳은 거 고를 때 완전 맞는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다 해서 감자세포와 0.1에서 물의 이동은 일어난다. 이거 자주 나온다고 했죠? 순 이동은 없으니까 순이동 없으니까 무게 변화는 없죠. 그런데 순이동은 없지만 이동은 일어납니다. 4번 맞아요. 자, 수크로스 대신 NaCl을 사용해도 감자 수분 포텐셜을 측정할 수 있다. 그쵸? 이거는 그냥 NC에서 설탕을 쓰면 그 C에다 그 농도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소금을 썼다면 그 소금물의 농도에 2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못할 건 없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1번만 틀린 보기예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다 했고 이 메가기출 문제를 풀겠습니다. 메가기출 문제 2번. 다음은 세포 Y에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온 통로 X. 자, 제가 아까 미리 풀어드렸죠. 이온 통로라고 하면 무조건 수동 수송이야. 확산으로만 이동해. 그러니까 이 말에서 이 그림에서 무조건 이 양이온은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만 이동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수동수송이야. 그림을 보니까 안쪽에 그 양이온이 더 많이 점점점점 그려져 있어. 여기가 더 고농도고 바깥쪽이 저농도겠구나.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사람에서 발견된 세 가지 형태의 이온 통로의 작동 기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 똑같은 이온 통로도 리간드가 붙었을 때 열리면 리간드 의존성 이온 통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하나로 적어졌다라고 하는 건 원래보다 더 막전위가 올라갔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탈분극 됐을 때 열리는 걸 전압이 바뀌었을 때 열리는 것을 우리가 전압의존성 이온 채널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B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해드리진 않았는데 보통 다른 어떤 I에 의해서 이 단백질이 인산기가 붙었을 때 열리죠. 인산기에 의해서 열리고 있죠.
이 인산기를 어떻게 붙였냐에 따라서 되게 이름이 다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분류에는 없는 거야. 인산기가 붙었을 때 열렸어. 근데 오늘 배웠죠? 어떤 단백질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단백질을 통칭해서 프로테인 키나제라고 하죠. 단백질이라고 하는 기질에 ATP로부터 유래한 인산기를 붙일 때 프로테인 키나제라고 한다. 그게 4번에 있었죠. B형태 이온 통로의 개폐는 프로테인 키나제에 의해서 조절된다. 맞다. 금방 C도 했죠. C형태는 막이 탈분극될 때 막전이가 지금 원래 마이너스 3개에다가 마이너스 하나가 돼도 원래보다는 막전이가 높아진 거죠. 마이너스 70이다가 마이너스 20이 되는 것도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원래 있던 전위보다 높아지면 우리가 그걸 다 탈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1번. 가에서 X를 통한 양이온의 수송이 일어나면, 자, 통로는 이온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기형만 이동해. 기형 근데 양이온이야. 근데 그 양이온이 무조건 지금 안에서 바깥으로만 이동하자. 수동성이니까. 플러스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세포 안쪽은 더 오히려 마이너스 쪽으로 가죠. 원래보다 더 막전이가 내려가는 것을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1번 맞고요. 지식형. 양이온 기억은 이온 통로 X를 통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할 수 있냐? 촉진 확산 단백질은 농도 9배대로 이동해. 근데 이 그림에서는 안쪽이 고농도니까 안에서 밖으로 이동했지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뭐뭐 할 수 있다에 보기는 대부분 답이 동그랍니다. 맞다야. 그러니까 실험 조건으로 바꿔서 바깥에 만약에 이 이온의 기억의 농도가 밖에 더 높은 고농도라면 밖에서 안으로 이동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 통로는 촉진 확산이니까 농도 9배대로만 이동하니까. 맞아요. 3번 때문에 굳이 제가 이 해설을 하게 됐는데요. 아직 안 배웠어. 부교감 신경 저루 신경세포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수용체는 GPCR인 무스카린성 수용체예요. 캠벨 때는 했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니코틴성 수용체가 있고 GPCR 같은 무스카린성 수용체가 있는데 이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아세틸콜린이 붙으면 신호 전달을 하는 아이지 이온 채널이 아니야.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이온 채널이 아닙니다. 어떤 의존성도 아니고 그냥 아예 이온 채널이 아니야. 그냥 막관통을 7번 하는 막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틀려. 이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다르게 뭐라고도 부르냐면 대사를 조절한다고 해서 이온 채널이 아니라 대사성 수용체라고도 불러요. 수용체인데 동시에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고 해서 대사성 수용체라고 불러요. 이온 동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 틀린 보기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3투 문제긴 한데 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이거는 제가 배설계할 때 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걸 제가 하는 설명대로 안 풀면 좀 더 문제가 이 해설처럼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해설처럼 하는 거를 비추천하고 저처럼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원래 배설계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세포가 있는 어떤 용액이 있을 때 세포가 어떤 용액에 지금 둥둥 떠 있어. 그랬을 때 세포 내액의 부피와 그 세포 외액의 부피를 X축에 나타나고 세포 안쪽의 삼투 농도와 세포 바깥쪽의 삼투 농도를 Y값으로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동물 생리학에서 표현하는 되게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문제 조건을 보면 세포 안쪽의 삼투 농도는 300ml 오스몰이고 적혈구 현탁액 250ml가 있을 때 적혈구는 외부와 등장액이고 적혈구 내부의 세포 부피는 50ml라고 한다면 이 조건을 읽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아까의 그래프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다. 세포 내액의 부피는 50ml다. 이만큼 50ml. 그러면 250에 50을 뺀 나머지 200이 세포 외액이 되겠지. 세포 외액은 200ml.
근데 등장액이라고 했죠? 세포 내액은 300ml 오스몰인데 세포 외액도 등장액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문제 조건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 자, 그 다음에 걔를 1번 빼고 2번, 3번을 합시다. 기억, 니은, 보기가 그렇잖아요. 기억, 니은, 보기가 이렇게 되죠. 이 시험관에 2용액을 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3용액을 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가 기억, 니은, 보기예요. 그래서 이 용액을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이 용액 2는 이 문제에서 160ml몰의 소금 용액을 넣었다고 했어. 160ml몰의 NaCl 용액을 60ml 넣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3토 농도로 계산하면 NCRT니까 소금은 해리가 되니까 300ml 오스몰의 용액을 3토 농도는 320이고 부피는 60만큼 넣은 게 이 용액을 넣은 조건이죠. 그쵸?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세포 외액에 직접 바로 또르륵 넣는 거잖아. 또르륵. 그러면 이 둘이 막 잘 섞여 가지고 이 둘이 먼저 이렇게 농도가 새로 구성되겠지. 자, 200에 260을 넣었으니까 부피는 안 변하겠죠? 부피는 안 변하는데 점점점점을 따라 보시면 싱거운 거랑 짠 거랑 섞으면 짠 건 조금 싱거워지고 싱거운 건 조금 짜지잖아요. 그래서 녹색 점점점으로 표시하는 게 될 거야. 순간적으로 섞으면 삼투 농도는 320과 300의 중간 어느쯤 형성돼. 그 다음에 부피는 200과 60을 섞었으니까 26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섞으면 바로 되지만 세포 내액과 외액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세포막이 있죠. 이 둘 사이에는 세포막이 있으니까 물이 마음껏 이동하지 않고 막 섞이진 않고 삼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세포 외액이 더 고장액인 거잖아요. 그럼 삼투 농도에서 세포 내액이 세포 외액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라고. 그러면 적혈구의 안쪽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적혈구 부피는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돼. 이렇게 풀면 되지.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다 해가지고 뭐 부피가 얼마다 이렇게 다 계산을 하겠어요. 전 이건 비추야. 이렇게 하는 걸 비추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리다라는 걸 찾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피트 기출 나온 걸 조금 변형을 시킨 건데 그러면 2를 넣었을 때랑 3을 넣었을 때 농도 변화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 하나가 바꾸고 나머지는 통제변이 돼서 되게 비교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 용액은 어떤 용액이냐면 부피는 20이고 삼투 농도는 170ml몰의 소금이기 때문에 340ml 오스몰의 용액을 섞은 거야. 그럼 걔는 처음에 섞었을 때 또 똑같이 이거와 이거의 중간 어디쯤인가 세포 외액이 농도가 결정이 될 거고 부피는 220이 되겠지. 그럼 결국 얘도 짠 거니까 이렇게 세포 내액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야.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동한다고? 결과로 세포 내액과 외액의 삼투 평형을 이룰 때까지 얘네들의 물이 이동을 하게 될 거다. 그랬을 때 적혈구 삼투 농도 변화의 크기는 2가 더 클 거냐 3이 더 클 거냐인데 사실 이거는 정확히 계산은 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기억과 디귿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본다면 이제 니은이 맞다라고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니은이 맞다라고 할 것 같아요. 계산하면 U와 같은데 이거를 여기서 계산으로 풀려면 이처럼 복잡하게 풀면 되는데 봐봐 여러분들 농도 차이가 320하고 300을 섞었어. 근데 300이 훨씬 커. 320과 340을 섞어서 300이 훨씬 큰데 얘는 조금 높은데 340으로 320으로 높은데 그 부피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정도가 별로 안 높겠죠. 그러면 이 삼투 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이 3번 조건에서 물이 이동한 양이 더 적고 여기는 320으로 농도 차이는 조금 더 높지만 더 양을 60ml로 더 많이 넣기 때문에 서로 삼투 평을 이룰 때 이 조건에서는 더 많은 물이 이동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물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삼투 농도의 변화의 크기가 더 클 것이다. 이동해서 삼투에서
그래서 적혈구내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적혈구 내부의 삼투 농도가 높아져. 그래서 둘이 똑같을 때까지 이동하는 건데 처음에 있었던 이 까만 라인에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정도가 누가 더 크게 누가 더 물이 많이 빠져나 물이 적게 빠져나가면 조금 더 짜지겠지. 조금 올라가겠지. 삼투 농도는. 근데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삼투 농도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2번 조건일 때 더 농도 변화가 클 거다. 2번이 맞고 정확한 계산은 위에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디귿 적혈구의 부피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공부하실 때 뭐를 외워라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할 건데 자 이걸 별개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디 세포 4개 부피가 1이 있고 세포 외액의 부피가 2인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하자. 그 둘의 삼투 농도는 300으로 똑같아. 거기다 증류수를 30ml를 여기다 첨가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결국에 외액이랑 섞여서 외액이 싱거워져서 내액으로 물이 들어가서 결국에 삼투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이동해서 딱 정지하겠지. 그래서 포인트는 그 삼투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었을 때 결국에 왼쪽과 오른쪽에 삼투,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삼투 농도가 같아질 거야. 네, 농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왼쪽의 부피분의 질량, 오른쪽의 부피분의 질량이 같아질 건데 처음에 왼쪽 안에 용질의 양은 M만큼 들어있다고 했을 때 M 처음 물 넣기 전에 여기에 용질의 총량이 M이야. 그러면 용질의 양은 농도 곱하기 부피야. 300 곱하기 1일 때 M이니까 세포 외액은 부피가 2라고 했으니까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외액에는 2M의 용질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세포막을 통해서 이 용질들은 이동하지 않으니까 용질의 평형을 이뤘을 때도 세포 4개 용질의 총량은 M일 거고 세포 외액의 총량은 2M이겠지. 근데 이 농도가 서로 같으려면 이 부피가 V일 때 항상 외액의 부피는 2V가 되어야만 둘이 결국에 삼투 농도가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부피가 1대1을 유지하려면 처음에 농도대로 다시 이 부피를 유지하려면 증류수를 300을 첨가해서 처음에 여기가 100ml 있고 200ml 있어. 근데 나중에 부피가 또 1대1이 되려면 30ml를 첨가했을 때 110대 220. 30이 여기는 10만 들어가고 저기는 20이 들어가야 1대2의 비율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 이건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안 틀려요. 그래서 증류수를 첨가했을 때 그 물은 어떻게 분포하냐면 원래 처음에 차지하고 있던 부피 B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귿 조건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40ml의 증류수를 첨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부피가 세포 내액이 50, 적혈구 내가 50, 그 외부의 등장액이 200ml 돼 있어. 부피 B가 1대 4야. 그러면 40ml의 증류수를 넣었을 때 40을 1대 4니까 더하면 5죠. 5등분을 하게 되면 8이죠. 그러니까 증류수를 넣으면 세포 안쪽으로는 8만큼 들어가고 세포 바깥쪽은 8, 4, 32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40ml 증류수가 8대 32로 들어가. 그러니까 세포 내액인 적혈구는 50 플러스 8에서 58이 됩니다. 이건 정확히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틀리다는 거 제 방식대로 풀 수 있고 다해서 적혈구 부피는 58이 된다는 건 또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시험 볼 때는 니은이 맞다고 할 것 같고 정확한 계산은 나라면 안 하고 할 건데 여기는 위에는 돼 있으니까 니은 해설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해설에.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너무 계산만 복잡하죠. 실제 기출문제는 이거보다 더 심플하게 추론으로 풀 수 있게 나왔는데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계산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어찌됐든 답은 니은이고 이건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문제를 냈기 때문에 해설을 드린 거긴 해. 제가 나중에 또 배설기 때 이거와 관련된 이론 설명 및 문제풀이를 나중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이 문제 이해가 안 됐다면 이번엔 잠깐 덮어두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드디어 12회 해설이 끝났네요. 해설이 되게 길었죠? 네. 알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더보기에 써놓을 테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